사회적 참사 특조위, 이 경우에는 세월호 특조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병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DBR 바꿔치기 이후로 다시 모셨는데, 바꿔치기 의혹 이후로. 제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의 의혹인데,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제일 야당 대표 그리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 지지율도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조사 대상으로 발표하면 일단 특조위가 부담도 됐을 것이고 또 이런 조사가 이건 정치적으로 야당의 유력한 주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공격도 받을 수 있는데 부담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또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는지. 예, 물론 그런 말씀들도 주변에서 많이 하시고 하는데요. 네. 저희들이 부담을 느낀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1월 말에 신청 사건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대표가 아니셨어요. 그렇죠. 예, 그때 자연인의 신분이셨고 저희들이 이제 딱 3개월을 검토를 하고 그 3개월째 되는 날이 지난 4월 30일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것은 그 304분의 희생자가 공권력이 이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 참사가 벌어진 이런 엄중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정치적 고려나 어떤 뭐 신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야당 대표건 아니건 간에 하긴 그렇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 일로 인해서 헌재 재판에서 뭐 추궁을 당했는데 야당 대표라고 해서 예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걸 빼면 그게 정치적인 것이다. 야당 대표라고. 예, 그건 뭐 당연하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가족위에서 어떤 대목을 조사해 달라고 지금 의뢰를 한 겁니까? 예, 크게 한 가지 그리고 그 사후 또 한 가지인데 예. 그게 아마 2014년 그 참사 당시에 7월 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주지검이 해경 상대로 한 그 수사팀을 전담 수사팀을 설치를 했고 내부에서 뭐 전원 일치로 예. 최소한 123 정장에 대해서는 엄선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 예. 그게 뭐 검찰은 그렇게 판단했다고 했죠. 예, 검찰은 뭐 만장일치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 매우 집요하게 아마 그 법무부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법무부 쪽에서 절대 그것은 안 된다. 이게 업과사라고 하는데 그 업과사를 빼야 된다라고 실제로 아주 강한 압박이 있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업과사로 줄여서 업과사를 빼라고 법무부 쪽에서 지시가 왔다. 예, 계속 지시가 왔고 그래서 이 최종 그게 현실화가 됩니다. 그 7월 말에 123 정장을 그 업과사 혐의와 뭐 공문서 허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긴급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데 구속영장에서 그게 빠졌습니까? 빠졌습니다. 업과사가 빠지는 바람에 사실은 기각됐죠. 기각될 수밖에 없죠. 그 혐의, 그 빠진 혐의로는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빠졌고 그러니까 그럼 그때 누가 검찰 쪽에서는 당연히 집어넣어야 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업과사를 누가 빼도록 지시했는가 이거네요. 그렇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 자체가. 누가 빼도록 지시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간의 의혹이 많이 나왔고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현직 검찰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것도 꽤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압박을 받았다, 압력을 받았다라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나 언론의 익명으로 보도가 있긴 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할 도리는 없다. 그리고 저희들은 당연히 뭐
지금 황교안 대표 그분께서 뭐 직접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어떤 선입견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법무부 쪽에서 그런 지시가 검찰 쪽에 왔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죠. 당연히 뭐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특정된 건 아니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하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죠. 예. 그래서 수사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뭐 그때 그 수사를 했던 지휘 라인에 있던 분들이 여전히 검찰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오래되지도 않았고 워낙 큰 사건이었으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들 하고 계시겠죠. 어떻게 예, 내려왔는지는. 예, 예. 그게 한 큰 덩어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저희 그 일기 세월호 특조위가 예. 사실은 강제 해산이 당했는데 그랬죠. 그것에 대한 법적으로 이게 맞는 행위인지 여부도 예. 사실은 지금 아직 제대로 가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 자체도. 그런데 그때가 아마 총리 권한 대행 시절이신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무부 장관 시절이 아니라 네, 그렇죠. 권한 대행 시절에 예. 일기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한 결정을 누가 총리 했느냐. 시절일 겁니다. 네, 총리 시절에 예. 그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대목이 있고요. 조사방이네요. 그거는. 예. 그리고 앞에는 권리행사방이죠. 예. 그 두 가지 대목에 대해서 근데 이제 조사만 할 수 있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 뭐 황교안 대표를 조사하겠다고 부른다고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예, 근데 저희들은 아직 뭐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 예. 워낙 그 법치를 강조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법치를 항상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당연히 법적 기구인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에 응하지 않으시리라고 저희들은 상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 기구고 예. 하니까 법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은 것 같은데 특조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요청하면 나와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실 것이다. 예, 뭐 당연히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자천당했던 검찰에 대한 조사도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네, 저희들이 옷을 벗은 분도 있습니다. 광주지검 쪽에.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언론 기사를 쓰신 분들도 다시 한번 그 정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 하고요. 기사를 쓴 그렇죠. 분들. 이제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해양 기자가 기읍, 니은 이런 식으로 익명 처리했지만 그 검찰발 코멘트를 많이 따서 예. 한겨레 기자분. 예. 그분이 거의 특조위가 할 조사는 대부분 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저도 그 기사 봤는데. 예, 상당히 최근까지도 굉장히 그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몇 년간에 걸쳐서 해왔던 예. 취재고 예. 몇 년간에 걸쳐 완성도가 높아져서 예, 굉장히 맞습니다. 꼼꼼한 기사입니다. 예. 저희도 그 기자분을 직접 모셔야 되겠네요. 예. 예. 팀장님을 모실 게 아니라 국장님. 예, 어쨌든 맞습니다. 예. 어려운 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척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진척이 있으면 다시 모시고 계속해서 이 사안은 짚어가고 그리고 뭡니까 DBR 관련해서는 기자들 다시 모으고 일종의 재연도 하셨던데요, 보니까. 그죠? 예, 어제인데요. 그 예.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먼저 기획을 했다기보다는 그 언론 쪽에서 가족분들한테 그 4.16 가족협의회 재연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요청이 좀 있었던 거예요. 기자들도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질 테니까. 그렇죠. 예, 예. 상황이. 그래서 사실 이 어제의 그 행사는 저희들이 주재한 게 특조위가 한 게 아니고 아니라 가족협의회가 안내 데스크를 직접 짜셨어요. 안내 데스크 모형을. 예, 이런 곳인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사실 처음 본 겁니다. 안내 그렇군요. 데스크를. 예. 저는 특조위가 참 일을 잘한다고 싶었는데 가족협의회가 한 일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오히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좀 지원 나간 그렇군요. 그런 형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여전히.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아서. 예. DBR 바꿔치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조사가. 그 검찰에서 엊그저께 연락은 왔습니다. 이제 실무적인 차원으로. 예, 그래서 이제 수사로 들어가는군요, 이제. 예,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진행되면 그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병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었습니다.